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 63빌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8,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고, 그리고 잠시였지만 80년대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에게 높은 빌딩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는 목동 하이페리온 아파트보다 낮고 도곡에 있는 타워팰리스보다 낮은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빌딩을 물어보면 롯데월드 타워 다음으로 63빌딩을 사람들이 먼저 기억하고 말하곤 합니다. 현재 63빌딩의 소유주는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은 한국화약의 그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그룹인데,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회사였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그리고 인수합병을 잘하면서 우리나라 메이저 대기업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룹 집단입니다. 처음 시작이 화약이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63빌딩 앞에서 세계 불꽃축제를 한화가 개최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화가 63빌딩을 지은 건 아닙니다. 지역마다 신동아 아파트가 아마 하나쯤은 있을 텐데, 아파트로 유명한 신동아그룹이 이제 지었고, 대한생명이라는 자회사가 본사로 썼었던 그러한 건물입니다. 신동아그룹은 IMF 때 그룹이 해체가 됐는데, 그룹이 해체되면서 대한생명과 화재보험도 이제 다른 그룹사에 팔렸습니다. 그 회사를 산 곳이 바로 하나그룹이었고, 지금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이 되어 있고 63빌딩도 같이 하나의 품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룹이 해체되기 전에 계열 분리를 했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건설사로 브랜드는 파밀리에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동아그룹 해체에는 여전히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신동아그룹일 때 대한생명이 그룹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대한생명이 갑자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룹에 자금이 막히기 시작했고, 결국 그룹 해체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당시에 대한생명이 부실해서 저렇게 지정된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시 대한생명의 부채를 다 합쳐도 자산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부실기업으로 지정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물론 신동아그룹의 경우 당시에 온로비 사건도 존재했고, 그리고 유령 무역회사를 차려서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건도 있었지만, 당시 언론을 떠들썩하게 썼던 사건들일 뿐 실질적으로 기업이 해체된 이유는 대한생명 부실금융기관 지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재는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이 63빌딩이 워낙 지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2005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룹사인 한화건설도 입찰에 참여를 했었는데, 좀 특이하게도 입찰에서 탈락을 하고 뜬금없이 사만기업이라는 곳에서 수주를 따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좀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만기업은 전 대표가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씨의 동생이었습니다. 사만기업은 SM그룹에 속해 있는데, SM엔터테인먼트 말고 인수합병으로 유명한 SM그룹의 자회사로 지금 편입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신동아그룹과 같이 비슷한 시기에 해체된 비슷한 이름의 그룹사가 있습니다. 바로 동아그룹인데, 신동아그룹과 동아그룹은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별개의 회사입니다. 동아그룹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장 먼저 진출한 건설회사로 저희 아버지 세대분들에게는 꽤나 친숙한 기업입니다. 젊으셨을 때 사우디 가서 일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그렇게 큰 사업을 따와서 우리나라가 외화를 벌어오는데 기여를 한 회사이고, 또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를 따내면서 해외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회사입니다. 금호생명이 인수했다가 지금은 KDB생명으로 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CJ한테 가 있는 대한통운도 동아그룹이 갖고 있었던 그런 큰 그룹사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았었는데, 바로 원효대교랑 성수대교를 동아그룹이 지어서 서울시에 헌납을 했었던 다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필 헌납했던 다리 중에 하나인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있었고, IMF까지 겹치면서 이제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사실 다리가 무너지면서 기업이 해체된 건 아니고, 이제 김포 매립지 개발을 했었는데 막대한 빚 때문에 그룹이 큰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엔 해체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동아그룹이 수십 년 동안 간척하고 매립했던 김포 매립지구는 현재 청라국제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가 맞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신동아그룹도 동아그룹도 김대중 정권 때 정치적인 이유로 그룹이 해체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아그룹 역시 정부에서 부실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룹이 해체가 됐는데, IMF로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김포 매립지 땅값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위기를 넘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아그룹 측에서는 김포 매립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들어주지 않다가 결국 기업이 해체되고, 김포 매립지를 국가가 가져간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하고 나서 청라국제지구가 되면서 국가가 기업에게 땅을 뺏어서 땅 장사를 했다는 그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였을 수도 있는데, 63빌딩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이제 그룹사와 해체와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